어제 이해찬 당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민간 소비가 성장을 견인해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작년 민간 소비 증가율은 2.8%로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해서 GDP 성장률 2.7%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성장률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이후 13년 만의 일입니다. 민간 소비가 성장에 미친 기여도도 1.4%로 성장률 3.1%를 기록했던 2017년도 1.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 심리가 하락했는데 실제로는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민간 소비가 기대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소득 주도 성장 기조에 따른 임금 상승과 정부 지출 확대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대표적인 경제 지표가 명목임금인데 지난해 명목임금 상승률은 2017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 또 지난해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가 민생 경제를 지탱해 준 것입니다. 민간 소비 증가는 경제 활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민간 경제가 활력을 찾고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민간 소비도 지속 가능합니다. 민간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경제 활력과 혁신 성장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보고인 빅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 3법, 그리고 신산업 규제 특례 우선 허용 및 사후 규제 원칙을 담은 행정규제 기본법, 이 밖에 기업활력 제고법, 자본시장법, 의료기기 산업육성법 등이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볼모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할수록 민생과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수건사업이 확정 발표됩니다. 대상 사업은 지자체의 수건사업 신청을 받아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위주로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제123조 제2항에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 수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사람과 기업,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공공인프라 역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반면에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방에는 철도, 도로, R&D 시설 등 공공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추진되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 발전 수건 사업은 지방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여 혁신 성장판을 열고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국가의 재정운영 규범인 국가재정법에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균형발전 수건사업도 SOC 사업뿐만 아니라 R&D, 산업,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년 동안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균형발전과 지역의 성장 발표를 마련하기 위한 균형발전 수건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